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동성 화인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회계 부정권을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그 제재권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강화되긴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로 결말이 날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움직임, 네, 요거 한번 알아보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그 끄트머리에는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대박주를 하나 갖고 왔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대박 내는 매매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꼭 참고하세요. 네. 자, 동성 파인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경우를 당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장중에 또 긴급하게 나오는 재료들은 영상 나오기 전에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동성 와인텍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금융당국의 올해 회계부정권에 대한 방침이 어떤 것이냐, 요거 말씀드리기 바로 전에 우리가 그 한솔 아이원스 사례를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한솔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이 회계부정권과 관련해서 회계처리권과 관련해서 이제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사실 과징금만 내고 일단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과징금만 내고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가 8월 달이고요. 금년도 8월 달이고, 그때 이후로 이 과징금을 좀 강화하겠다. 막 그런 정부의 방침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한솔 아이언스 같은 경우처럼, 과징금 정도 내고, 다른 아무 일 없으면, 그게 일단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과징금은 좀 낸다 하더라도, 기업 자체가 뭐 상장 유지에 뭐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건의 상황이 연계가 안 되는 게 좋죠. 그죠? 요게 이제 동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1월 달에 이제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19일 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감원의 8월 달에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 제재권에 대한 이 보도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27일 날 이제 나왔던 건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과징금을 대폭 증액하는 금전 제재를 강화한다. 회계 부정이 고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 과징금 대폭 상향, 막 이런 방침으로 바꿨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장기간 지속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동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그죠? 22년도, 23년도 두 해이기 때문에. 그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 고의 여부는 뭐 일단 당국에서 판단을 할 거니까 저희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실질 책임자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요거는 지금 동성 파인텍 기업 자체에는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회계 부정에 대해서 엄정 제재권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제가 볼 때는 이 과징금은 좀 맞을 때 맞더라도 상장 유지만 하면은 그건 일단 지금 그 최선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그런 건의 공지사항이 나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자세하게 소명을 좀 했고 적나라하게 수치도 공지를 했습니다. 네. 알아서 이런 패턴의 공지를 좀 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조직 개편도 좀 제대로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하고 회계 관리제도 교육 강화하고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적극적인 회사의 공지가 금융당국의 어떤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사측의 이런 적극적인 소명 노력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이나 재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결정은 금융당국에서 하는 거지만 이와 같은 건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우호적인 결론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징금은 좀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상장에 일단 타격이 가는 그런 건의 상황만 일단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동성 파인텍으로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변수야 재료가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 자꾸 바뀔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계속 짚어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동성 파인텍이라고 꼭 문자로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동성 파인텍 입장. 자,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라든가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